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빠듯한 살림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왔는데요. 이것도 익숙해지다 보니 그만 쉬어야지 다짐해놓고도 막상 집에 있으려니 좀이 쑤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집에서 쉬라며 1년 전부턴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지냈는데 그러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부터 연락이 와 지금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일인데 하루에 몇 집 정도를 들르며 일정을 조정해서 다니면 그만이라서 주부인 제가 종일 빼지 않고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전엔 회사에서 사무일을 했는데 시간적으로는 좋아도 낯선 사람 집에 찾아가는 일이라 그런지 더 어려운 면도 있더라고요. 워낙 요즘 사람들은 폐쇄적으로 지내니까 더 반갑게 느끼지 않을 때도 있고요. 식사 시간이 겹치거나 속옷 차림으로 있는 남편들 보면 민망한 상황도 참 많고 그래요. 그래도 적당한 용돈벌이로는 좋은 일이라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친한 친구가 이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도움받고 공감할 부분도 많고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 남편 사업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게 느껴져 저도 더 눈치껏 나가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언젠가 남편에게 비상금처럼 모아뒀다 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융통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전화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박 사장, 돈 조금 어떻게 안 될까? 다음 달이면 돼. 여보, 요즘 돈 필요해?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계속 돈 빌리는 전화하는 것 같아서.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큰 건 아니고 조금이야. 얼마나 필요한데 이야기해봐. 어디 빌릴 데 있어? 아니, 내가 1년간 모은 거야. 받아도 돼. 무슨 돈이야? 이걸 어디서 빌려온 거야? 빌리긴 내가 모은 거라니까. 이 돈을 당신이? 나 당신이 주는 생활비 다 신나게 쓰는 줄만 알았어. 알뜰한 아내는 다 아끼고 사는 거지. 그동안 생활비도 다 아끼고 내 월급도 조금씩 모았어. 우선 급한 데 써. 괜히 다른 데서 빌리지 말고. 너무 고생했겠다.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안 그래도 급히 필요했는데 당신 덕분에 살았다. 고생 많았겠다. 에이, 괜찮아. 안 그래도 당신 힘들면 줘야지 했거든. 정말 고마워, 정말. 처음으로 남편이 그런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걸 주면서 아무 기대도 없었거든요. 매일 생활비 받아가는 눈치 없는 부인인 줄 알다가 큰돈에 감동한 눈치였어요. 어차피 남편과 저는 공동경제로 사는 거니까요. 비상금 조금만 갖추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뿌듯하게 남편에게 1,000만 원을 건네고 나니 저도 조금 더 모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지런히 이 일을 해보기로 했죠. 남편도 또 일을 시작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당신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평생 고생만 시키네. 집에서 노는 게 체질에 잘 안 맞더라고. 이 세상에 이러는 체질인 사람이 어디 있어? 가진 고생 다 하고 내가 내년엔 당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볼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노후는 내가 진짜 편하게 해줄게. 믿어도 되는 거야? 제발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래도 이 일이 잠깐씩은 할만해. 그렇게 남편에게 돈을 주고 저도 절반으로 바닥나버린 비상금을 보니 더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다시 또 일을 시작하면서 저도 일에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종종 아이들에게 엄마가 주는 용돈이라며 보내주는 재미도 있었고요. 다행히 남편은 그 돈으로 잘 해결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잘 쪼개서 일하던 중 다른 동네를 맡아서 일하던 친구가 다급히 연락이 걸려와서 선우가 내 동네 잠깐만 맡아주면 안 될까? 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아이, 내가 무릎이 아파서 수술할 거거든. 어머, 큰 수술이야? 수술은 금방 끝났는데 입원해야 하니까 3주 정도는 못 나갈 것 같아.
그런데 관둔다고 말하면 다시 일을 구해야 하니까 딱 3주 정도만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이, 그럼 내가 해야지. 해줄게. 걱정 말고 잘 마치고 와. 너무 고마워. 2배로 다녀야 하는데 괜찮겠어? 잠깐인데 괜찮아. 그렇게 친구가 맡았던 동네를 인수인계받고 다음 날부터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전화부터 싸한 느낌이 드는 집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수기 필터 교체로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다른데 누구세요? 아, 담당자분이 잠깐 사정으로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럼 우선 기다리세요. 제가 회사에 연락해 볼게요. 아, 그럼 편한 시간에 연락 주세요. 워낙 흉흉한 세상이니 누가 오가는 게 의심될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태도가 가기 전부터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느낌 오는 집은 가서도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거든요. 벌써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와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잘 아시죠? 네, 10분 아니면 끝납니다, 고객님. 신분증은 회사에서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제 신분증이요? 그럼 아줌마가 누군지 알고 집에 아무나 막 들여요? 그러실 수도 있죠. 네, 이해합니다. 내일 2시에 오세요. 딱 정각에 맞춰서 오세요. 제 신분증까지 받아보고 확인을 거친 게 놀랍더라고요. 워낙 민감한 사람도 많으니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다음날 요청한 시간에 맞추어 정각에 벨을 눌렀습니다. 여자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더니 위아래로 절 훑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뒤따라오라는 듯이 휙 돌아가서 꽁무니를 쫓아 들어갔습니다. 안방문을 열더니 여기 안에 있어요. 침실이니까 조심히 작업해주세요. 그 아줌마는 초반에 물 흘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제가 따로 항의도 안 했어요. 삶이 딱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안 흘리게 조심히 하겠습니다. 아줌마, 음료수 드릴까요? 아니에요. 많이 마시고 와서요. 사람들이 많이 줘요? 음료수를? 네, 집마다 가면 뭐라도 주시려고 해요. 그런 거 덜컥 먹지 마세요.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네? 나도 아줌마들 오면 배달시키고 남은 음료수 주는데 남들도 다 그럴걸요? 아니,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간식도 많이 주시고. 우리 처리 못하는 쓰레기 주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누가 주면 감사하다고 무조건 받아먹지 말라고요. 거절도 좀 할 줄 알아야죠. 그 여자 이야기를 계속 곱씹으며 들으니 기분이 묘하게 나쁘더라고요. 사람을 대놓고 자기 아래로 두면서 본인 이야기를 다 충고랍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저에겐 너무 불쾌하게 들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아무거나 받아먹고 다니는 취급을 하지 않나. 처리 못하는 쓰레기 준다면서 대놓고 말하는 걸 보니 이런 사람하고는 말을 많이 안 섞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죠. 모든 이야기에 대충 웃음으로 얼버무리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받자마자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난 매일 기다리는 사람이야? 일이 바쁘긴 무슨 충실한 남편 노릇하느라고 바빠? 아니, 그 여자가 돈 모아준 게 그렇게 감동이었어? 내가 더 얹어줄게. 그럼 돼? 내가 누구 눈치 봐가면서 연락해야 돼? 싫다고. 이미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여자를 다시 부르려니 괜히 가서 통화를 엿듣게 되는 꼴이 될까 망설이면서 방에 가만히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 방에 멍하니 앉아 통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수기만 뚫어지게 보던 방을 다시 둘러보게 되더군요. 빙 둘러보니 휘황찬란한 여자 취향에 맞게 뭔가 정신없이 놓여있더라고요. 그렇게 침대 옆 협탁에 액자가 몇 개가 세워져 있는 것까지 시선이 닿았는데 내심 이런 성질머리 지독한 여자를 누가 감당하고 살까 싶은 생각이 들어 얼굴이 보고 싶어지더군요. 분명 남편분은 순하디 순한 사람일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며 액자로 눈을 돌렸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 환히 웃고 있던 사람, 아무리 다시 보고 또 눈을 비비고 봐도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닮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게 그 사진은 전에 남편과 함께 산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었고 그중에 제가 잘 나왔다고 찍어준 사진이었거든요. 한때 마음에 든다고 자기 배경화면으로까지 해놓은 그 사진을 인화에 그대로 액자로 옮겨둔 것 같았죠.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남편이었기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 남편 사진이 버젓이 여자 집에 있는데도 전 이 여자가 우리 남편 사진을 그냥 훔쳐서 가진 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집에 올 때 늦은 적 한 번 없었고 늘 제때 와서 밥 먹고 출근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일상에 어떻게 여자라는 걸 끼워 넣을 수 있었는지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갖다 바친 게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어쩌면 그 돈도 이 여자와 쓰는 데이트 비용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치욕스럽게도 남편 상간녀 집에 정수기 필터나 교체하러 온 사람이라니 순간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성을 애써 차려야 했죠. 고객님, 다 마쳤습니다. 가세요. 끝나셨으면 가시라고요. 여자는 통화하며 화가 났는지 소파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있더라고요. 신발을 신고 그냥 나오려다가 저도 모르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그 여자에게 질문을 하게 됐죠. 아마 오늘이 아니면 이렇게 다시 마주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남편분 무슨 일 하세요? 미쳤나봐 이 아줌마가. 짜증나게. 네? 안 그래도 신경질나 죽겠는데 누굴 건드려 지금? 죄송합니다. 실례했어요. 아니 아줌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사적인 질문 누가 하라고 했어요? 그런 기본적인 교육 안 받아? 남의 집 다닐 때도 이렇게 해요? 네, 엄마들하고 편하게 해요. 뭐라고요? 누구 염장 질러요? 아니, 별 의미 없이 물어본 건데 죄송합니다. 아줌마, 가지 말고 서 있어. 업체에 연락해서 당장 자를 테니까. 그대로 서 있으라고. 다음 일정이 있어서 가봐야 돼요. 야!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고객님. 제 이름은 한선옥이고요. 업체에 말씀하면 다 알아요. 전화하세요. 사람 신경 살살 긁네, 이 여자가. 당신 이 일 못하면 당장 살기도 힘든 팔자 아니야? 그러면 잘 보여야지. 가보겠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세요. 전 그렇게 여자가 고래고래 흥분하며 소리 지르는 것을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 뭐하냐는 질문 한마디에 저렇게 흥분하는 걸 보니 남의 남편 건드리는 여자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회사에선 연락이 걸려와 고객에게 찾아뵙고 좋게 풀라며 회유하더군요. 사실 제가 바라던 바였죠. 이 집에 한 번은 더 와서 확인 사살을 하고 싶은데 이대로 돌아가 버리면 제 속만 앓다가 끝날 게 뻔하니까요. 그렇게 전 그 여자 집으로 사과하러 가기로 하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내면서 난처한 신용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과 그 여자를 마주치게 하는 게 제 목표였으니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남편과 그 여자를 한 공간에서 마주하게 하고 싶었죠. 얼마든지 사업 관련이라고 둘러댈 이유는 충분하니까요. 결국 저만 곱는 일이 되게 뻔하니 둘을 마주치게 하고 표정을 보면 그때 가서 뭐든 제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혼이든 끝끝내 살든 말든 그날 결정하기로 저도 마음을 먹었죠.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며 난처한 신용을 했습니다. 뭐 그런 몰상식한 여자가 다 있어? 말이 아예 안 통하더라니까. 완전히 개념 없어. 당장 그만둬. 더 이상한 꼴 보기 전에. 그럼 내 친구가 난처해진다니까. 그 친구 구역이야. 그럼 친구한테도 패기치는 거야. 잠깐 맡긴 일을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나오면 미안하지. 남의 밥줄 끊는 거라니까.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싶어. 아, 회사에서 처리해달라고 해보지. 당신이 굳이.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 난 그냥 그만뒀으면 싶은데. 그래도 회사 차원에서도 관둘 때 관두더라도 사과는 다 하고 보내고 싶지. 보통 여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떨리니까 당신이 뒤에 있기만 해줘. 응?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자존심도 없이?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피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 머리 한번 숙이는 거 난 하나도 안 어려워. 어차피 그 여자는 어디 가서도 시비 걸고 자기만 괴롭게 살지. 참 불쌍해. 그래서 몇 시에 갈 거야? 아침에 같이 가죠. 잠깐이면 돼. 당신은 안 보이게 뒤에 서 있기만 해. 나도 한 소리 해줄게. 뒤에만 있으면 뭐하러 가? 말은 내가 다 할게. 그래도 내 마음이 든든하지. 당신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해보다가 기분 나쁨 갈 거야. 그렇게 남편과 다음날 그 여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서로 사는 호수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진 않더군요. 남편 성격상 주변에 아는 눈이 많아서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을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 동네가 고작해야 우리 집에서 20분 내외인데 보는 눈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워낙 겁 많은 인간이니까. 그 여자 집 앞에서 배를 누르는 순간 제 심장도 동시에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과보다도 이 두 사람 마주할 장면을 보는 게 더 긴장되더군요.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고 나오던 여자에게 저는 애써 미안한 얼굴로 어제 일 사과드리러 왔어요. 여길 어디라고 네가 또 와? 그 입 꿰매버릴까 보다. 너 입단속 잘하고 다녀. 알았어? 죄송했습니다, 정말.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때만 해도 남편이 밖에 있었고 저는 또 온갖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는 그 여자 앞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안으로 들어와 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마주치자마자 당황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여자는 갑자기 눈을 피하고 도망치려는데 사과 받아주실 거죠? 제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가보세요. 됐으니까. 어제 제가 마무리를 못한 게 있어서 잠깐 볼게요. 안방에 가서 한 번 더 볼게요. 저 여보, 잠깐 와서 선 하나만 잡아줄래? 잘못하면 안방에 물바다 만들 것 같아서. 나는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잡아줘. 잠시 실례할게요. 나는 여기 있을게. 잠깐이면 돼. 내가 실수했는데 더 꼼꼼히 해드려야지. 사모님, 이쪽으로 오셔서 잠시 봐주실래요? 전 남편 손을 이끌고 여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은 이 집만 나가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사진 봐봐. 남편분이 참 훈훈하지? 사진? 그 옆에 있잖아, 바로. 아니, 이게 왜? 사모님 와보세요. 물난리가 났네요. 저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필터기 호스를 뽑아 그 여자 방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위에 점점 젖어가는 걸 보고서도 제 응어리가 안 풀리더군요. 남편도 그 광경을 말리지 못하고 그대로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뒤늦게 온 여자는 그 모습을 보더니 제발 그냥 가시라고요. 사진 속 남편분을 이렇게 뵙네요. 아니, 난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가라고요. 이 여자 당장 데리고 나가. 당신이 데려나가라고. 세상이 참 좁네요. 남편을 여기서도 만나고. 야, 나가라고. 네가 어딜 나가라 말아야 나한테 지시하지 마. 미안해하면서 무릎 꿇어도 모자란데 나한테 소리를 쳐?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여보, 그만해.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할 말이면 여기서도 해. 당당하면 해보라고. 너 그래놓고도 사업 힘든 애만에 내 앞에서 쇼했지? 뒤에 돌아선 이 짓거리 하고 다니면서. 그만하라고 여기서. 나가자니까. 오죽 살기가 싫으면 이렇게 질리게 하니까 그렇지. 뭐라고 했어 너? 저는 그 여자 말에 화가 나서 뜨거운 물을 모아 그대로 그 두 연놈들 얼굴에 뿌렸습니다. 둘이 방방 뛰면서 뜨거워 어쩔 줄을 모르고 있더군요. 눈도 못 뜨고 있는 둘을 그대로 두고 저는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 짐을 다 싸서 집 밖으로 내놓고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문 앞에 큰 글씨로 박아 바람핀 놈 출입 금지를 써 붙였습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인 돈까지 갖다 쓰면서 고생시켜놓고 바람을 피운 게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게 됐고 재산 분할과 아이들 문제로 이런 상황을 정리하는 데까지 몇 개월이 더 걸리더군요. 다 늙은 나이니 한 번만 용서하고 넘겨달라는 남편 말에도 저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자를 눈앞에서 보지 못했더라면 이혼까진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그날 일 때문에 더는 남편이라고 함께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전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혼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집에 제가 간 게 우연인지 누가 이끈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하늘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알게 된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아요. 그것도 몰랐으면 전 계속 남편 힘들면 돕고 또 남편은 다른 곳 바라보며 서로가 불행하게 살았겠죠. 하루라도 빨리 알게 된 걸 다행이라 여기려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이런 일 없이 평온함이 깃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